네, 내일장 빅피처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여러 뉴스를 소화해 갔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관심도는 원전에 꽂혀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예, 워낙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그에 못지않게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으로 지금 핫한 시장인 거잖아요. 네네. 원조 동맹 있죠. 조선 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대표 종목들이 잘 가서요. 네. 이벤트 앞두고 계속해서 지금은 어떤 구간으로 볼 수 있을지 점검해 주세요. 딱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제가 타이틀을 반전이 아니고 반등이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네. 반전이든 반등이든 주가가 다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주식을 사는 상승이고요. 네. 반등은 주식을 매도하는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업에 대해서 왜 반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하나의 업종이 움직일 때 리딩 컴퍼니라고 해서 선도주가 있습니다. 대장주가 따로 있고, 네. 대장주는 이제 중간중간에서 센 종목들이 대장주라고 하는데, 선도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도주를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빠른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24년 3월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때부터 조선업종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나오션이 최근 강하긴 하나오션은 주가의 상승 시점이 올해 1월부터 주가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업종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선도주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고점을 아직 갱신하지 못하고 주가가 좀 반등 과정이냐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6월에 40만 원 고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7월에 30만 원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조선주의 대표주 선도주 흐름이 아직 상승 전환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등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 실현 과정에서의 흐름으로 조선업종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전이 아니고 반등 과정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다고 해서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품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조선주는 지금은 조금씩 차익을 실현해가고 있는 네. 그 구간으로 보고 계시네요. 선도주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예. 후발주들이 움직이거든요. 뭐 엔진주라든가 그렇죠. 기자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선도주가 위험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아직 판단이 되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위험 회피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점을 더 뛰어넘는다. 그러면 또 사이즈가 달라지겠지만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저희는 관망 스탠스 봐야겠습니다. 그럼 추가 시세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후보 종목은 어디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가능성 대한조선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나마 시세 흐름 손을 예. 덜 탔다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한 달 전에 이제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이 네.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해 볼 대목은 무엇이냐면 기관들이 매수 확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주식을 안 팔겠다라고 하는 확약을 하거든요. 매수 확약이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물량이 당분간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단기 리바운딩을 이용한 매매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9만 원 이하에서 철저하게 진입을 해서 목표는 한 10만 원까지 짧게 다음 주 구간에서 한번 조선 업종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다라면 아주 흐름이 강한 종목들에서 뭐 큰 종목들 말고요. 네. 신규 IPO 된 종목, 손이 덜 탄 종목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쪽에서 흐름을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 일단 관심주이기 때문에 저희 대한조선 받아본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사실상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안 드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잭슨홀 얘기 많이 듣고 엔비디아 실적. 그렇죠. 계속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소문난 잔치에 뭐 볼 거 있어요? 없습니다. 원래 잭슨홀 예. 미팅은 우리가 주요하게 그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라고 하는데 연준 위원들이 그 휴가 간 거거든요. 휴가지에서 네. 그죠. 어떤 대략적인 예. 메시지를 내는데 우리가 놀러 가서 일 얘기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휴가지에서 일 얘기 별로 안 한다. 예. 라는 측면에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가 주요하게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다. 뭐 AI 버블이네, 만에 이야기들이 참 많은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는 어떠한 데이터를 또 우리에게 줄지 일단 체크 관점 다음 주니까요.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 혼조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 그래도 3,100선 위로 올려놓죠. 3,149.85포인트. 코스닥은 777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강력한 힘이 돋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그래도 오후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흐름은 잡아주려는 시도 나타납니다. 외국인 매도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있었다라는 점 전달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고 오시죠. 네, 이번 주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소화하다 보니 벌써 주 후반 목요일까지 왔습니다. 목요일장 마감됐는데요. 앞서 동시효과 구간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양지수는 혼조권에서 마감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장중에 1%가 넘게 올라가면서 3,160선 이상까지도 회복이 나왔었는데 오름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여전히 메이저 주체 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방향성이 좀 갈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0.46% 정도 상승하면서 그래도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습니다. 3,144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은 결국에 상승 전환 정말 조금 남겨두고 일단 약보합권에서 777선으로 문 닫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우선 오늘은 보합이지만 그래도 1,400원 부근까지 바짝 다가서 있는 건 여전히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5거래를 연속해서 팔자세, 그런데 기관 쪽이 5거래를 연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후 들어서도 매수 규모를 더 늘려가면서 3,5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분위기였고요. 개인들은 3,0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서는 메이저 주체가 어제랑 마찬가지로 같은 포지션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와 수급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볼 텐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도 좀 혼조세를 연출하긴 했습니다. 우선 하나씩 섹터별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저녁쯤에 또 일부 언론에서 엔비디아 HBM4 샘플 합격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확실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도 좋은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KB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또 유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오늘 0.14% 정도 소폭 올라가면서 확실히 SK 하이닉스와는 다른 분위기가 또 연출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AI 거품론과 관련된 이슈들 좀 받아가면서 오늘 4% 넘게 좀 추가적으로 밀리는 분위기였고요. 리노공업과 한미반도체도 함께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 오늘 이수페타시스는 2%가 넘게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종목별로 편차는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4% 가까이 밀렸고요. 유한 양행이나 HLB, 휴젤 같은 종목들은 빨간불 켰습니다. 특히 파마 리서치는 4%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융 쪽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소폭의 상승에 그쳤지만 메리츠 금융지주, 자사주의 소각과 매입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추진 속에 8%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쪽이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갑니다. 조방원이라는 주도 섹터가 좀 쉬어가는 요즘이었는데 오늘은 다 같이 빨간불을 켰죠. 조선 쪽 다시 보시는 것처럼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5%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까지 모두 다 빨간불 띄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방산주들도 그동안 많이 밀렸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고요. 글로벌 무기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쪽은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수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온 시스템이 5%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엇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쪽이 오늘 다 같이 좋은 시세를 냈는데요.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일까 기대도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7% 강세 보여줬고요. LG화학이나 금호석유화학 같은
같은 경우에도 3%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전 쪽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 초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분위기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제2의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현대건설도 4%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맥스도 빨간불 강하게 띄었고요. 그리고 게임 엔터 쪽에서는 SM 제외하고는 엔터사들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항상 1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1, 2위를 다퉜었거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4% 정도 하락하면서 결국 25만 원 선 이탈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삼성전자는 7만 6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 여전히 많이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투톱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눈에 띄고요. 한전기술, 한국전력까지 자리한 가운데 대한조선도 10%대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상단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원전주가 또 눈에 띄네요. 보성파워텍이 21%대 급등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오늘 자체 제작한 또 그 웹툰과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있었던 탑코미디어도 11%대 급등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노을도 오늘 17%대 급등,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도 강보합 정도긴 하지만 오늘 거래량 상위권에 여전히 이름을 울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JPI 헬스케어 그리고 보성파워텍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최근에 계속 이름을 울리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는 8%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탑코 미디어는 개별 호재 속에서 오름세 나타냈고요. 콜마 B&H 어제 또 콜마가의 경쟁과 관련해서 급격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소폭이지만 빠지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체크해드렸고요. 목요일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거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혼조로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눈치 보고 있다의 구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전략을 마냥 기다려야 한다인 것인지 매번 시장을 바라보셨던 김대중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략 섹터고요. 열어봅니다. 5. 자동차주 이럴 때 보자. 많이 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말씀들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방금 전에 앵커가 마감 시간을 하면서 예. 자동차 업종 선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전이 아니죠. 지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판단해보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유들을 많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다른 코너에서도 많이 네.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 포인트는 글로벌리 자동차 업종의 주가 강세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GM이라든가 일본의 도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 8월 들어서만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그 국가의 자동차 기업들이 뭐 우리보다 나은 것들은 없습니다. 뭐 관세가 낮다든가 어떤 매출이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에서 자동차 업종에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이 아직까지 이 매기가 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조만간에 있어서 국내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이 그동안은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제부터의 흐름에서는 선방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주도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잘 안 보세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안 볼 것 같은지 아시잖아요. 대표님. 무겁게 움직이니까 그러한 현상인데 네. 주변 여건들 괜찮거든요. 아. 대형주는요. 그리고 업종이 큰 종목들은 미리 들어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네. 개별 종목은 올라갈 때 따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한 템포 빠르게 투자하신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평가 대명사입니다. 저평가 맛집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진짜. 국내 자동차 업종의 예. 평균 PBR이 0.5입니다. 기아가 0.7, 현대차가 0.5. 예. 부품주들은 그거보다 더 낮죠. 그래서 1배 만들겠다고 올랐을 때 이제 30을 가냐마냐의 기로였는데 그쵸. 매크로단이 조금 받쳐주진 못했었어요. 그 이후에. 하지만 지금은 다시 갈 수 있다면 뭘 볼까 고민되는데 현대위아 챙겨주셨네요. 탑픽입니다. 현대가 체질 개선, 네. 회사의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위하면 현대차의 뭐 엔진도 만들고 프레임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현대하만 공작 기계를 만들어요. 국내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공작 기계를 현대위아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매각을 했어요. 그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 방산,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 온도 시스템 제어하는 그
시스템, 예, 냉각 시스템, 예. 요 돈 되는 사업으로 이제 사업 추진 방향을 일부 수정을 했거든요. 그럼 체질 개선과 사업 방향의 그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 회사의 가치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되거든요. 앞서 우리가 잠깐 PBR 말씀을 주셨는데 0.3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고요. 어떤 흐름에 있어서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진입해서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관심도를 가지고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57,000원까지. 손절가는 48,000원 정도를 잡아서 좀 타이트하죠, 손절가가. 그래서 상승 가능 여력을 보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구간 내에서 관심도 한번 이제라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들어가야 한다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 그렇죠. 있다 의견으로 현대위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오후의 쟁점 시간에 지난 4일에 카카오페이를 언급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많이 궁금하실 종목일 겁니다. 어느 정도 지키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현재 구간은 뭘까요? 어제도 빠졌지만 오늘도 빠졌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고민이 많으실 네. 거예요. 주변에서 좋다는데 왜 안 가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지수가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12시에 연준 위원 중에 윌러 이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윌러 이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에 아직 반응이 안 됐는데 우리는 한 박자 느리게 반응되죠. 네. 그럼 내일 장에서 반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가능성을 두고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인내를 네.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성투 전략도 잘 세워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